여러분 안녕하세요. 988 족TV의 나도성입니다. 오늘은요 제22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피해보상법에 대한 이야기의 후속탄이 되겠습니다.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고민은 많이 하지만 쉽사리 영업 제한 조치들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요 우리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기본법이 2월 5일 본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요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소상공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톡톡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발효되는 소상공인 기본법은요 시행령과 함께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첫째는요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육성책을 포괄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호시책도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들이요 실효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하고요 또 한편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만들어서 정책 심의에 올려가지고 각 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소상공인들이 성장을 해서 중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소상공인이 경영을 잘해가지고 커지더라도 3년간은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소상공인으로서 튼튼한 역량을 기른 후에 졸업할 수 있도록 유예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상공인 기본법의 특이한 사항은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지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소상공인 기본법과 같은 강력한 법적 수단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육성과 보호 시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요 한국적 특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시장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영업자가 있죠. 자영업자라는 것은요 이런 정책적 개념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임금 근로자와 대비돼서요 내 스스로 내 생계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살겠다 하는 분들이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시거나 무등록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가 650만이니 710만이니 이렇게 들쭉날쭉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의 한 24%가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숫자는 OECD 국가 중에서요 이태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에 비해서 2배 수준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서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늘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적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런 자영업자는 시장에서 얘기되는 개념이고
이걸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요. 여러분 DJ 정권 때 중소기업 육성책 하나로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영세 소기업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보호 육성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방향은 기업가를 육성하는 겁니다. 자영업자처럼 어떻습니까? 기업가가 아니고 내 스스로 먹고 사는 이런 생계형 비즈니스맨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대부분들이 자영업자와 겹쳐 있어서 생계형 소상공인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소상공인 숫자는 여러분 사업체 단위로 보면 307만 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업 단위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630만 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하냐면 매출이요. 업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10억부터 120억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소기업인데 이 소기업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가요. 5명부터 업종에 따라 다르죠. 10명 미만인 이런 영세 소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상공인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업을 주로 상정을 하고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에는 1인 창조기업이라는 별도의 창조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10여 년 전에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요. 1인 또는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창조적 기업을 창업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이런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기업 단위로 2018년 현재 42만 개가 1인 창조기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상공인 시장에서는 이처럼 자영업자와 같은 통상적인 개념이 있고요.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처럼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 정책은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1인 자영업자, 그냥 자영업자 개념에서 정책이 펼쳐서는 안 되고요. 자영업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과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으로 방향이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 정책은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구축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복지 측면에서는요. 현재 거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 3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 시행된 소상공인 기본법 등을 보면요. 오히려 과잉 상황이 아니냐 할 정도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은요. 두 번째 생산 측면과 세 번째 창업 측면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요. 생산적 복지의 생산 측면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기업가적 소상공인으로 적극 육성하는 이런 정책들을 실행을 하는데 그 핵심 내용들은요.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정책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현재 개인 사업자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법인화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법인으로 바뀌어서 기업형 경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러한 소상공인들도 앞으로는 이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에는요. 플랫폼 내에서 서로 개미 군단으로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네트워크 플랫폼화를 적극 추진을 하고요. 이미 소상공인 기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업 측면에서는요. 그동안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실행이 돼서 10년이 가까이 되어 오지만 아직도요. 1인 창조기업들이 제대로 창업을 해서 성장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요. 1인 창조기업들이 다수 창업하고 이들이 성장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한편으로 우리나라 그 소상공인 시장 전반에 걸친 문제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그 톡톡 얘기 나눴습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 숫자를 줄이고 소상공인을 제대로 키워서 중소 대기업으로 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톡톡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